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법학 박사님, 우리 김시현 박사님과 함께해요. 자, 우리가 점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고 있는 듯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동산 용어나 가격 용어들 좀 알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부분에서 얘기할 거죠? 네, 네, 예, 우리가 흔히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할 때, 네, 그 아파트 가격은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네. 때에 따라서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 음. 호가, 실거래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뭐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근데 좀 사실 헛갈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늘 이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등 부동산 가격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알쏭달쏭한 부동산의 가격 종류들이 각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짚어 넘어가겠는데, 부동산 가격부터 좀 정의 내려주시죠. 네, 부동산 가격이란 일반적으로 교환대가로서 시장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임에 동시에 음, 정 기간에 걸쳐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 및 경제성이 소멸하기까지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게 네, 부동산의 가격이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형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국가가 목적에 따라 만들어 공시하는 가격,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되는 가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럼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데요. 대표적으로 시세와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대표적으로 시세와 실거래가. 네, 시세부터 그럼 설명해 주세요. 네, 시세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인데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100% 자기 자본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겠죠. 없죠. 네. 네. 일정 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아. 기준이 되는 가격을 시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 시세. 네. 자, 그러면 시세가 있지만 실제로는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잖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이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네, 음. 요즘에는 이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및 공개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실거래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무나 조회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네. 실거래가는 이제 그 보통의 금액보다는 제일 많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나 뭐 양도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 실거래가, 이게 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군요.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공개 시스템 활용해 보시죠. 자, 그러면 시세랑 또 실거래가 말고 이 호가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이 호가는 어떠한 개념일까요? 아, 네. 부동산을 팔거나 사려고 할 때 거래가 되기를 희망하는 가격을 아, 말하는 모든 것으로요. 분들이 희망하는 가격이네요. 네. 네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플랫폼에 나온 부동산 가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매도하고 싶은 금액 같은 거를 뭐 네, 매도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내가 좀 바라는 가격을 호가는군요. 네.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세, 실거래가, 호가까지 살펴봤어요. 들으시다가 바로바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문자 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국가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공시하는 가격으로도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있는데 국가가 따로 이렇게 공시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네.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 가격으로 잡기 위함인데요. 음, 네. 부동산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은 토지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물이냐에 따라 아.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네. 네. 토지인 경우는 공시지가,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아, 불리는 이름이 이렇게 다르군요. 네. 네. 이런 가격은 각기 그 안에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열람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정부가 공시한 그 토지의 가격,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세분이 되죠? 네, 공시지가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네,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각종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과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2,700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의 단위당 면적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표준지 네. 공시지가. 네, 네. 또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하는 거고, 약간 개별 공시지가는 지역에서 지역 네. 단위로 또 더 세분화된 거네요. 근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네. 재산세 이제 과소 표준이 되는 이제 공시지가 자체를 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세의 한 90% 맞추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에 따라 이제 공시지가가 폭등했고 아. 그에 부수해서 개별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서 이제 토지주분들의 이제 조세 부담도 커지고 그로 인해 토지주분들의 이제 개별 공시지가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근데 보통 선뜻 생각하면 우리 땅 가격이 높아지면 좋지 않나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그거를 이제 경작하거나 뭐 네. 수용을 계신 분들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네. 또 이에 따른 그런 부담들 또 네. 이의 신청도 빗발친다는 얘기. 네. 어쨌든 이게 부동산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만이나 목소리도 참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이런 정보들, 내용들도 여러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공시가격은 주택의 가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공시가격 또한 표준 단독주택, 뭐 개별 단독주택, 공동 단독주택, 뭐 이런 용어들이 다 있어요. 좀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이제 주택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자체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그 이름이 그냥 세분화된 것인데요. 네. 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좀 이렇게 잘라서 하다 보면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약 한 420만 가구에 달하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20여만 가구에 대해서 책정해서 매년 1월 말까지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제 네. 공시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지자체가 나머지 전국의 각 단독주택이 얼마다라고 공시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이제 4월 말까지 공고가 되는데 각종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공시가격 같은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겠네요? 네, 그럼 말 그대로인 거죠. 이제 네. 단독주택을 제외한 뭐 이제 아파트, 음. 다세대, 음.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이제 국토부 장관이 선정하고 네. 공시한 이제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초연금, 뭐 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네. 자, 그러면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 앞에서는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제 토지도 했고 주택도 했으면 이제 주택을 제외한 상업용 건물이 이제 남아있겠죠. 상업용 건물. 네. 네, 이 상업용 건물에 이제 토지는 물론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가격이 되는고요. 상속,
징역, 양도소득세 등이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중요하게 했어요. 네, 상업용 건물의 가격 지표가 이제 기준 시가고요. 이 용어들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네, 이 전문가가 하는 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되는 가격도 있잖아요. 네. 그걸 감정평가액이라 하나요? 그건 뭔가요? 네네. 감정평가액이라고 말하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인데요. 네. 감정평가액은 보통 이제 분쟁이 좀 많은 토지 수용 보상인 경우나 아니면 자산평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나 민사집행, 이런 이제 그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기준되는 금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조금 좀 구분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어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호가, 뭐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짚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뭘 얘기할까요? 네. 보통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러한 경우 이제 그 부동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등기상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네.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법률 용어들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 부동산의 재산권 요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